이번 시간에는 배유화합물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유화합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배유화합물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물질들 어때 보이나요? 이런 고체들 다양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화합물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베이 화합물인 헥사 암민 코발트라는 화합물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전이금속 양이온이 있고 코발트라는 양이온이 있고, 주변에 이 암모니아로 알고 있는 이 암민 리간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 두 원자를 잇는다는 것은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전이금속 양이온이 일정한 수의 리간드로 둘러싸여 있고, 이 전체가 또 하나의 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베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금속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이 금속과 주변의 이 리간드로 만들어진 이 착이온과,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착이온과의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성된 이 상대 이온,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봐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착이온, 이 착이온이라는 형태랑 이 상대 이온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물에 녹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물에 잘 녹는 이러한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처럼 얘가 물에 들어갔을 때 Na+와 Ca-로 이렇게 이온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3+의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그 다음에 Cl-가 3개가 이온 결합으로 존재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를 물에 넣으면 얘랑 3개의 Cl-가 이온화하면서 이온 결합 화합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리간드의 결합 형성은 일종의 루이스 염기와 루이스 산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코발트가 있고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뭔가 이 코발트와 암모니아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모니아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을 코발트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얘를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일종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위 공유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결합에서 전자쌍을 주는 얘를 루이스 염기, 그 다음에 전자쌍을 받는 얘를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베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 화합물을 둘러싸고 있는 리간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착이온에서는 금속에 결합된 분자 혹은 이온의 형태를 띠는 리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리간드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리간드는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이상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염화이온은 지금 염소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에 존재하고, 물은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리간드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염화이온, 사이아나이드, 그 다음에 사이오사이안산 이온, 물, 두 자리 리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자리 리간드라는 것을 좀 들어보게 되는 건데요. 자, 리간드에서는 금속 원자에 직접 결합한 리간드의 원자를 주격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주격 원자는 질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에 있기 때문에 주계 원자는 산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차기온의 중심 금속 이온 주위에 결합한 주계 원자의 개수를 우리가 배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위수가 2개다, 4개다, 6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간드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주계 원자의 숫자를 가지고 주계 원자가 한 개다 그러면 모노덴테이트라고 해서 한 자리 리간드다. 만약에 주계 원자가 2개면 2자리 리간드, 2개 이상 3개면 여러 자리 리간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자리 리간드 이상, 2자리 이상의 리간드는 우리가 갈고리처럼 금속 원자를 꽉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갈고리를 킬레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킬레이트 시약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자리 리간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에틸렌 다이아민과 옥살산 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에틸렌 다이아민은 이제 우리가 약자로 EN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옥살산 이온 같은 경우는 OX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옥살산 이온은 옥살산, 원래 H2C2O4라는 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2개 다 이온화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얘는 이제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여기에 존재하는 2개의 산소 원자가 각각 주계 원자로 작용을 해서 만약에 금속 M이 있다면 2개의 주계 원자가 동시에 리간드로서 주계 원자로서 작용을 해서 얘를 2자리 리간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텐을 관용적으로 부르는 표현인데요. 이 에틸렌 다이아민에서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2개의 암민이 첨가가 되면 CH2에 여기에 NH3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제 비공유 전자쌍 2개가 마찬가지로 옥살산처럼 주계 원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2개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2자리 리간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DTA라고 해서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름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방금 여기에 에틸렌이 있고 2개의 암민이 있어서 에틸렌 다이아민, 다이라는 건 이제 2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아세트산에서 H가 이온화한 형태인데요.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테트라 4개의 아세트산 이온이 있다라고 해서 EDTA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DTA에서는 주계 원자가 여기 질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 둘, 셋, 넷, 이 총 6자리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리간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가 2자리 리간드다, 1자리 리간드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주계 원자가 어떠한 원자이다 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질소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제공이 되고, 여기는 지금 코발트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3개가 결합된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에틸렌 다이아민은 2개의 N 원자를 주계 원자로 작용을 하는 2자리 리간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EDTA가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결합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계 원자, 질소 원자에서 2개, 산소 원자에서 총 6개에서 6배위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위 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